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 제2편인데, 자, 여기는 지금 문제가 지금 작년에는 한 8문제 나왔어요. 8문제. 8문제. 보통 이제 5문제 나오다가 6문제까지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8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죠. 한 2문제 정도 더 나왔네. 그렇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에서 다 맞추면 제일 좋죠. 근데 최소 몇 개 맞춰야 되냐면 반은 맞아줘야 돼요. 5문제 나왔다면 3개 맞아줘야 돼요. 6문제 나오면 3개 정도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려워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맨날 첫날 앞에 것만 공부하다가 뒤에는 공부 안 하니까는 다 틀리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하니까 일단은 자 33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파트가 세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파트 3가지 파트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죠. 한 3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고 외국인 특례 파트에서는 1문제가 정도 출제가 돼요.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종합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문제 출제됐어. 그래서 자 일단은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붙었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파트가 3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부동산에 관한 거래했을 때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신고 의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겠죠. 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거래의 당사자. 그러니까는 신고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자, 물건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하느냐 이 말이지. 어떤 물건? 부동산 거래했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2가지. 첫 번째가 토지랑 두 번째가 건축물이에요. 토지랑 건축물. 토지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되고 건축물에 관한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지. 건축물, 토지, 건축. 뭐 상가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합니까? 상가 해야죠. 네, 건축물이니까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등이 붙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위란 얘기예요. 지위. 그래서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 하면은 2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에 대해서 모든 거래, 모든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전세도 있고 뭐 저당권도 있고 뭐 임대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교환도 있고. 근데 다른 거는 일단은 신고를 안 합니다. 뭐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이 말이지. 매매 계약. 이쪽 파티에서 일단은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한다. 매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고하겠죠.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겠죠. 이런 신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 사항을 신고서에다가 작성을 하겠죠. 작성해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신고 기한이 있어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고해야 되는 곳. 신고하러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중요한 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간다 이 말이지. 자, 끝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공동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동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한 신고 사항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자, 끝. 자, 되겠죠? 요번 외우면 돼, 일단은. 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공동으로 신고한단 말은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 그렇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가는 거 맞습니까? 공동 신고니까. 같이 가는 거. 손잡고 같이 가기. 맞습니까? 손 안 잡고 같이 가기. 같이 가는 거 맞습니까?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신고, 여기 시군구로. 자, 중요한 거,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 아니고, 공동신고란 말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죠? 예,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고,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냐면,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미시 아닙니다. 이게 미시 아니에요. 미시 아니에요. 신고서에다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같이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돼요. 물론 둘이 같이 가도 됩니다. 사이가 좋으면. 그쵸? 네, 같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공동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다 맞게 해놓고 여기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공동신고는 맞는데 공동제출은 틀린 말입니다. 공동제출이란 말은 그 의미상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시험 나왔다니까. 공동신고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공동제출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지문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계약 체결로부터 언제까지? 30일이에요. 몇 년 전에는 60일이었거든. 60일로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옛날에? 눈만 한번 깜빡해보세요. 손들지 말고, 손 들까봐 좀 괜히 그랬네. 눈만 깜빡해보세요. 60일로 공부하신 분. 한 2년 됐나? 안 계시죠? 예. 뭐 다들 처음이니까 그냥 30일로 뭐 깔끔하게 그냥 하면 되겠네. 뭐 60일 헷갈릴 것도 없네. 난 헷갈릴까봐 혹시. 처음에 60일로 공부하신 분들은 30일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려요. 좀 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30일입니다. 뭐 여러분들 헷갈릴 거 없네. 다 30일이니까. 계약 체결일도 30일이에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계약 체결일 말고 잔금 지급일, 뭐 등기 완료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숫자만 30일만 확인하고 뭐 앞에 거는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디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에 어딘데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네. 중요한 게 부동산 등 소재지래요. 그러면 부동산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 어디 가야 돼? 강남구 가야 됩니다. 서울 가야 된다고 신고하러. 맞습니까? 맞잖아요. 신고관청이에요. 얘가 신고관청이에요. 물론 이제 가진 않죠. 방문 신고도 가능한데 전자문서의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자신고를 하지 누가 강남구청까지 같이 가겠어요. 그죠? 신고관청이라 부릅니다. 등록관청이라 안 부른다는 얘기지. 신고관청이다. 등록관청하고 다릅니다. 등록관청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시 있잖아요. 여기 시. 우리 등록관청 할 때 여기 시가 어떤 시라고 했어요? 네?
속삭이지 말고. 속삭였지만 틀렸어. 자, 여기 말하는 시는 이렇게 했잖아요. 등록관청할 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 행정시의 시장 기억나죠? 맞아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 시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특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관청 할 때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신고관청에는 여기에 특시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도도 들어가 있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양산시, 김해시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등록관청에는 특시가 없어. 거기에는 그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 행정시의 시장까지만 돼 있어요. 등록관청에서는. 근데 신고관청은 특시가 들어가 있다. 특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로 가볼게요. 거래 당사자 매매잖아요. 매매 계약이니까 거래 당사자가 두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되겠습니까? 예.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네. 예. 이 사람들이 신고 의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자, 외국인 포함, 외국인 등 포함.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등도 이런 계약 체결했을 때 똑같이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이 법에 나오는 외국인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외국인 등. 그 사람들도 이런 거래했을 때 다 신고합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무. 외국인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공동으로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일방이 거부한다. 그러면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 안 해주는 거예요. 매수인이 안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좀 낮게 해가지고 좀 신고를 해달라고 자꾸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뜻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단독 신고해야 되겠죠. 일단은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방공단, 지방공사 같은 국가 등.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맞아요. 국가 등. 국가 등이 신고. 국가 등이 신고.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한다고? 국가 등이 신고하죠.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했을 때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가 신고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있지 여기.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이 중개를 했어요. 다른 말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이죠.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누가 신고하겠어요? 네, 개업이 신고합니다. 자, 공동중개라면 무슨 신고? 공동중개할 수 있습니까? 공동중개면 무슨 신고? 공동신고. 공동신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라 그 말이에요. 공동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뭐냐면은 요거예요. 부동산 등. 자, 이 부동산 등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거래인지 여기다 적어볼게요. 좁아가지고 여기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부동산 있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돼요. 신고 대상 거래예요. 토지 매매 계약, 건축물 매매 계약,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 대상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나와. 8가지. 이 법을 조금 이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에요. 건분법이라고요.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소주 특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득특례.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럼 택지개발 촉진법 8가지네. 이 8가지 법을 딱 들어봤을 때 해당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건축법이 일단 없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건축법은 아닙니다. 건축법은 없어.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하는 거죠. 최초로 분양하는 분양계약이라 불러요. 건축주,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분양하는 계약, 그걸 분양계약이라. 분양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위 공급계약 있죠.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네,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예요. 분양권 전매. 그러면 위 공급계약을 통하니까는 이 8가지 법이 여기서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래 나오면 분양권 전매라서 신고 대상 거래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있습니까? 들어봤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 자, 이게 뭡니까? 입주권 전매. 얘가 입주권 전매지.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분양 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거래라 이 말이에요.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매매 계약에 신고하는 거지 전세 이런 거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여기 신고사항 있죠. 여기 앞에 신고사항, 여기 신고사항. 그러니까는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있고요. 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 신고하는 게 있고, 법인 외의자가 이제 일정한 어떤 금액이나 일정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이제 신고하는 사항이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공통신고사항만 한번 볼게요. 공통신고사항. 여기에서 공통신고사항이 첫 번째가 뭐냐?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인적사항 나와야 되겠죠. 주소, 성명, 주민번호 같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나오고요. 두 번째, 계약 체결일이 나와요. 계약일이 나오고, 중도금 지급일하고 및 잔금 지급일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종류부터 해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다 들어봤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다 신고해야 되고, 네 번째가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 있죠?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겠다.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 신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조건 또는 기한.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를 말하겠죠. 조건 또는 기한은 붙인 경우를 말하겠어요. 무조건 다 근데 신고하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여섯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하고 및 그 개업의 사무소 있잖아요. 그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 같은 경우에도 개업이 신고할 때, 그죠? 개업이 중개일 때만 얘가 들어가겠지. 개업이 중개가 아니면 개업이 없잖아. 개업이 없으면은 어떤 개업을 적을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개업이 중개한 경우에만 6번 적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딱 구분하고. 자, 이것도 조금 이제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암기법이 하나 있어요. 암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암기법이. 자, 여기 보면은 인적 사항 할 때 인이 있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할 때 요 도. 자, 인도 있죠. 인도.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카레. 그럼 그저 먹는 거. 카레 유명하죠. 그죠? 카레. 인도 카레. 자, 근데 지금까지 카레가 유명하다는 알고 있죠. 우리 보통 카레 유명한데 바꾸셔야 돼. 이제는 카레가 유명한 게 아니고 인도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인도에 가면은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조개라고 있죠. 조개.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해? 조개가 유명해요. 새로운 사실이죠?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해? 조개. 그러니까는 다른 학원에서 진짜가 그러면서 막 옆에 진짜 그러면서 막 일단 진짜라고 생각해 주세요.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해? 조개가 유명합니다. 인도에 안 가보셨죠,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은 그 집집마다 자기 마당에 그 조개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냥 높이 쌓여 있으면 조개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여 있으면 좀 부유한 집이에요. 그 집이 좀 낮게 쌓여져 있으면 조개를 적게 먹었으니까 덜 부유한 집이지. 그래서 어떤 부유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 조개더미를 볼 수 있는데, 자, 그 마당에 조개를 마당에다 버리려면은 어디서 그걸 조개를 먹어야 돼요? 어디에서 먹어? 안방에서 먹었다는 안 돼. 어디서 먹어? 거실에서 먹어야 돼요. 거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기 거실이라고 있죠. 거실에서 조개를 먹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버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 거실 조개. 이게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공통적인 신고사항. 인도에는 거실에서 조개를 먹어야 하겠다 이 말이지. 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잘났니? 그러면서 뭐 그렇게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고 시험 칠 때까지만 간직하고 시험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카레가 유명한 걸로 가시고 시험 끝나면 아시겠죠? 인도에 가면 거실에서 조개를 먹어야 한다. 인도 거실 조개.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334페이지. 자,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해가지고 거기 334페이지에는 지금 뭐 볼 거 없고 일단은요. 335페이지에 용어 정의란 말 나와 있는데 조문 안에 한번 보세요. 2호에 한번 보니까 부동산 1호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토지 건축물 말한다 돼 있고 2호에 부동산 등 돼 있잖아요.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수인하고 매도인 됐고 거기다가 쭉 옆에 가보니까 외국인 등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포함이라고 하면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3호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는 용어가 신설이 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얘기하겠지. 여기서도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외국인 등 이거는 지금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 등인 사람이에요. 가목부터 밑에 쭉 내려가면 사목까지 이렇게 이게 다 외국인 등 돼 있는데 지금 보지 말고 한 장 넘겨보세요. 336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세 번째 줄. 자, 언제까지 신고하라고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요거 하나 끊고 어디로 간다고요?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 요걸 신고관청이라 부릅니다. 등록관청이라면 틀렸어요. 신고관청이라 나와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어떻게 신고하는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니까 이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업을 안 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중요한 말은 공동제출이 아니라 공동신고. 그런데 그 밑에 줄 가로에 일방이 신고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른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일방 또는 쌍방이, 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국가 등이 신고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니까 기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한 경우에는 누가 신고한다고요? 기업이 신고한다 이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할 때는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국가가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기업이 신고합니까? 기업이? 그렇죠? 네, 기업이에요. 한 번 더 물어봤으면 국가 등이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자, 중요한 게 내하고 국가지만 누가 중개했어요? 기업이 중개했잖아. 그러면 기업이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기업이 중개했으니까 아무리 국가라도 기업이 신고하는 게 맞아요. 법 조문상 맞죠? 네, 그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기업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지금 뭐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중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고 넘어가서 신고 대상을 바로 볼게요. 337페이지에 큰 2번에 신고 대상이 쭉 나오는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 거래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 다음 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라 돼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뭐라 부른다 했어요? 분양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밑에 그 조문에 보시면은 회색 조문 있죠? 1호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밑줄을 한번 쭉 끄면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공공주택특별법. 세 번째, 도시개발법 쉽고.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익숙하죠? 4의 2.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주 특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다섯 번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여섯 번째 주택법, 일곱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 원래 8개죠. 4의 2가 됐기 때문에 8개가 맞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있죠. 지위의 매매계약은 밑줄,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어떤 지위, 동그라미 기업. 자, 위에서 말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거는 뭐라 부릅니까? 분양권 전매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뭐라고요? 입주권 전매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대상 거래는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339페이지에 신고 사항이 쭉 나오네, 그죠? 양가로 2번 신고 사항. 자, 박스 안에 볼게요. 공통적인 신고 사항을 지금 적어 놨는데 우리 인도 거실 조개라고 이렇게 암기했죠.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죠? 예, 2번. 자, 앞에 계약 체결일이 들어가 있어요.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도금 나오니까 잔금 나와야 되겠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계약 체결일 앞에 나와 있고, 거실. 자, 3번, 4번은 합쳐서 묶어야 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4번이 종류죠. 종류부터 해서 3번이 끝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이 묶어서 제가 적은 거예요. 3번, 4번이 거가 되고요. 5번이 실제 거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 자, 6번이 뭐냐면 6번이 원래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6번이 지금 개업의 인적사항이 먼저 나왔네, 그죠? 개업의 중개할 때 개업의 인적사항, 니은, 개업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업이 중개했을 때만 하겠죠. 그 다음에 7번이 조건기한이다. 조건기한을 붙인 경우만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도 거실 조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 이게 공통기재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8번은 자,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하고요. 자, 이런 지역이 아닌 그냥 일반 지역에 대한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법인 외의자를 말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하고 지급 방식. 근데 이제 법에는 정확하게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제외인데 얘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제외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자, 일단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은요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스피커 표시 보면 투기과열 지구 있죠. 그 투기과열 지구라면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뿐만 아니라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첫 번째 줄 끝에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 이렇게 보시면 돼.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첨부해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니은 요게 뭐냐면 본인이 그 매수인이 입주할 건지 아니면 언제 입주할 건지 입주 예정 시기. 그죠?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국가 등인 경우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은 뭐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 체결할 때입니다.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 체결할 때는 일단은 법인의 현황 밑줄 법인의 현황인데 가로 안에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분양계약. 거기 지금 3조의 제1항 2호라는 얘기는 우리 친구 대상 거래 중에서 이 분양계약, 두 번째 거 이 분양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계약 또는 거기 3호의 같은 항 3호의 가목 이게 분양권 전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을 이렇게 적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딱 적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 2호, 3호 이렇게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니까 찾아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가 이게 읽어보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구체적으로 딱 적어놔야지. 기본서인데 분양계약이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이렇게 적어놔야지. 뭐 3조, 3호, 2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분양계약,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계약이거나 분양권 전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 이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주권 이거 매매일 때는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A에 보니까 현황을 만약에 신고한다면은 어떤 현황이냐면 등기 현황, 그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합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 그리고 B에 보시면은 그 법인과 다른 상대방이 있겠죠. 다른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상대방이 개인 동그라미. 개인이라면은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냐 아니면 임원 밑줄. 임원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임원과 친족이냐. 그러니까 밑줄 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아니면 그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끼리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법인, 매수법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법인 간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있느냐. 임원 중 같은 사람 밑줄. 그 밑에 줄에 임원 간 서로 두 법인 간의 임원 간의 친족 관계가 있느냐. 이런 특수관계 여부를 다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인 신고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런 관계를 적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지금까지는 법인의 현황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 이 법인이 어떤 경우냐면 매수할 때예요. 매수할 때. 법인이 매수할 때.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매도자 말고 매수자인 경우에는 이거를 취득해서 취득에 관한 취득자금
취득에 관한 사항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취득 목적이 뭐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에 보면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자금 조달하고 지급 방식. 그때 똑같아 보세요. 투기과열 지구라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증명서를 갖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말고 투기과열 지구만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 첨부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C에 보면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주택을요. 그래서 임대드 주택 이용 현황. 자, 매수자인 경우는 법인이 매수자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적어야 돼 말이지.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라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법인 신고서까지 내야 된다. 법인의 현황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하게 좀 돼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 신고 의무자인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신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하고 그 절차가 있는데 두 번째가 신고의 방법하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사자 직거래예요. 직거래 말은 거래 당사자 둘이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이서 거래하는 거지. 개업의 중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사자 직거래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지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하냐면 신고 방법 및 절차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서명 및 날인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1인이 내지는 1인이 예, 제출한다 이 말이죠. 신고관청에 제출. 그러면 이제 뭘 주겠어요? 신고 필증을 주죠. 신고 필증을 어떻게 주냐면 지체 없이 줍니다. 지체 없이. 여기는 전부 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발급을 해줍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뭘 그랬냐면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신고를 거부한다고 했죠. 예. 서명 또는 날을 아니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단독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가지고 이 거래 계약서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플러스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 있잖아요. 단독으로 왜 신고하느냐 그 이유 단독 신고 사유서. 그냥 서식은 없어요. 그냥 단독 신고사에서 왜 혼자 신고하는지. 자꾸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 가격을 5억인데 4억으로 해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서명 날인 안 해준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사유서랑 플러스 두 번째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 있죠. 요거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겠죠. 자 이때 처음에는 이 신고서 제출할 때는 전자신고 됩니다. 이럴 때 전자신고 되죠. 그러면 그 인증도 전자인증으로 하죠. 그런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전자신고는 안 됩니다. 전자신고 안 돼.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그러면 무조건 방문해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전자신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인 신고예요. 대리인 신고. 신고서 제출 대행인 거죠. 신고 제출 대행, 대리인 신고. 여기 보면 대리인 신고. 자, 대리인 신고면은 신고를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그러면 대리인 신분증은 당연히 들고 갑니까? 대리인 신분증 들고 가야 돼요. 대리인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대리인이 가져가죠. 그러면 이 당사자 일방도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돼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대리인도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네. 플러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위임한 거래 당사자 있죠.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이 필요해요. 플러스 두 번째 신분증 4번. 거래 당사자 거. 이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하고 신분증 4번이 필요하다. 이걸 가져가서 대리인 신고하면 되는데 대리인 신고도 전자신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자신고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직거래가요. 직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의 중개죠. 두 번째가 개업의 중개. 개업의 중개란 말은 다른 말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하죠. 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자, 공동중개라면 당연히 공동신고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공동신고. 자, 그래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이때? 전자신고 됩니까? 전자신고 되지요. 전자신고 되지. 자,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뭘 준다? 예, 신고필증 발급이에요.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이 있어요.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업의 대리인이죠. 개업의 대리인, 대리인 신고. 대리인 신고는 누구냐니까 소속공인중개사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제출 대행이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신고서를 제출 대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속만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죠. 그때 소속의 신분증 가져갑니까? 소속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다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은요?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당사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이거 가져가야 돼요. 거래당사자 거.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받은 소속은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개업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필요 없다는 얘기지.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등록관청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데 대리인 신고할 때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전자신고 안 돼요. 이 전자신고 안 된다고. 전자신고 X 그래 보시면 돼요. 대리인 신고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신고의 방법 및 절차인데 340페이지입니까? 예, 340페이지에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직거래 시 원칙적으로 무슨 신고라고요? 공동신고입니다. 어떻게 하라 했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그 밑에 줄 끝에 보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야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거래 당사 중에서 1인이 제출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외 보세요. 단독 신고 일방이 거부 시라고 돼 있네. 동그라미 기억 거래 당사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밑줄 껐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 거부한다. 그러면 나머지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니은 첫 번째 줄에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한다. 밑줄. 다음에 서류 첨부한다. 어떤 서류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이 두 가지를 첨부해서 단독 신고한다 이 말이겠죠. 자, 첨부 서류가 쭉 나와 있네. 아까 동그라미 니은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실제 거래 가액이 6억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다. 그러면은 뭘 첨부해야 되느냐면 당연히 신고서를 제출하죠. 거기다 플러스 아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있어요. 자금 조달, 취득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할 건지 그 여부 같은 거 있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동그라미 A에 동그라미 A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입니까? 거기 세 번째 줄이에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거를 신고관청에다가 함께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할 때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매수인이 작성하지. 매수인이 지금 자금 조달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입주할 건지 그거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이거를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랑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니은임 동그라미 B죠. 첫 번째 동그라미 B의 첫 번째 줄 끝에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인이 신고서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 뜻이에요. 분리해 가지고 제출하기를 희망한다 밑줄. 그럴 때는 그 밑에 줄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같이 제출해도 되고 예, 나는 분리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리 제출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일이에요. 우리가 신고 자체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잖아요. 그거까지 내야 된다 이 말이 별도로. 자, 그리고 C에 보시면은 매수인 이외의자. 자, 매수인 이외의자. 그러면 누구냐? 매수인 이외의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나 아니면 대리인이나 이럴 때 있네. 대리인이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인이 안 가고 매도인이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도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25일 이내에 뭘 줘야 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줘야지. 매수인이 작성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신고하러 가면 매수인이 그거를 25일까지 계약 체결부터 25일까지 그걸 작성해가지고 매도인한테 줘야 돼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밑에 줄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 줬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따로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며칠 25일, 위에 거는 며칠 30일. 그런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아까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했냐?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라고 돼 있잖아요. 되겠어? 예.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 한 장 넘겨보세요. 342페이지에 보면요. 342페이지에 그게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와 어떤 서류가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냐. 그러니까 내가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항목을 적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틀려요. 여기 지금 시험 문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밑줄 한번 꺼볼게요. 조문 안에 거기 1호 있죠. 1호. 내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적은 항목이 1호에 보면은 예금액 밑줄 예금액. 예금액을 내가 예금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걸로 자금 조달했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옆에 예금 잔액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서류가 뭐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예요. 어렵지 않아요. 2호에 보세요. 주식 채권만 밑줄. 주식 채권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이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죠. 주식 거래 내역서 또는 예금 잔액 증명서 이렇게. 자, 3호에 보시면은 증여 상속받은 거다. 그러면 내가 증여세 냈다. 밑줄 상속세. 신고한 거 있죠? 납세 증명서 같은 거. 이게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입니다. 4호에 보세요. 4호에는 내 소득 금액. 그게 4호는 현금 등 밑줄 현금 등.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이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거. 5호에 보세요. 부동산 처분 대금이다. 그러면은 내 부동산 처분하는 거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6호에 보면은 대출액이다. 대출 받은 거다. 그러면은 금융거래 계약서,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같은 거. 이제 7호에 보시면은 임대 보증금이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
자, 8호에 보시면 회사 지원금이다, 사채다, 아니면 뭐 그 밖에 차입금이다. 그러면 그 빌린 거 있죠? 네, 금전을 빌린 사실 확인 서류. 그러니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보면 이 항목이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읽어봤고,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앞에서 지금 한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거기 나머지들은 됐고. 오른쪽에 넘어가 보게 343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있죠.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 쌍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있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 이렇게만 적어놓고 밑줄 긋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2번 그 국가 등이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양가로 3번 개업 중개시라고 돼 있네. 자, 개업 중개시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개업입니다. 자, 개업 중개시 신고 의무자는 개업이지 거래 당사자는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개업만 서명 또는 날인 해가 신고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매도인 매수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밑줄 두 번째 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찾았죠. 어떻게 하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이 말이에요. 개업이 신고 의무자라 이 말이지. 동그라미 니엄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공동신고 나오죠. 공동중개시 공동신고예요. 첫 번째 줄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밑줄 긋고 옆으로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해되죠? 그때 말하는 공동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공동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이에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밑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 규정들은 우리 앞에서 했던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양가로 4번이 뭐냐면은 신고서 제출 대행 이게 뭐예요? 대리인 신고예요. 그렇죠? 신고서 제출 대행 방문 신고에 하남 돼 있잖아요. 전자 신고는 안 된다 이 뜻이겠지.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거래 당사자 대리인 신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가져야 된다. 신분증명서 보여줘야 하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같이 가져가야 돼요. 동그라미 기억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동그라미 니은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4번. 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누구? 소속공인중개사 밑줄이죠. 개업을 위임을 받은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소속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개업의 자필서명 위임장하고 신분증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양가로 5번 보세요. 밑에 박스 밑에 양가로 5번 전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거래 계약이 체결된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다. 그럼 이거는 전자 계약이에요. 오프라인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밑줄 계약이 체결된 때 그 옆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전자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개만 보고 마칠게. 뭘 볼 거냐면은 347페이지 있잖아요. 요게 지금 346페이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그리고 347페이지하고 348페이지가 그 뒷면입니다. 신고서 뒷면인데 뒷면에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 작성 방법 있잖아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볼게요. 동그라미 작성 방법에 보면은 348페이지. 자, 이럴 수도 있잖아. 348페이지 보면은 작성 방법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 있죠. 거래 당사자가 다수 밑줄.
거래 당사자가 우리 공동 매수 이러면 여러 사람일 수 있잖아. 그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밑줄, 주소란에다가 밑줄, 그 옆에 주소란 밑줄. 자, 거기다가 각자, 그 밑에 줄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래요. 자,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주소란에다가 뭐라고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표시. 자, 두 번째, 그 밑에 줄에 보세요.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죠.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용도란에다가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돼요.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하는 경우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용도란 체크.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요거만 볼게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건지. 아까 했었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건지.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 제출할 건지. 아니면 해당 없는지. 이런 지역이 아니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 없는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볼게요. 공급계약을 뭐라 부르냐면은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 분양계약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거. 7번 잘 나옵니다. 계약 대상 면적을 기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재하냐면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야 적습니다. 실제 거래 면적인데, 자, 건축물 중에서 집합 건물은 어떤 면적을 기재하냐면 전용 면적을 기재해요. 그럼 전용 면적 말고 무슨 면적이 있어?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뭐 복도 같은 거 그거를 기재 안 한다 이 말이지. 전용 면적만 기재한다고. 그러면 이제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 이래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전용 면적 그다음에 그 밖에 건축물은요. 연면적. 연면적이 뭡니까? 그거죠. 그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연면적. 하여튼 그 밖에 건축물은 뭐라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서로 바꿔서 나오면 틀렸겠죠. 자, 오른쪽에 8번 보세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말하겠죠. 전매계약 두 가지,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밑에 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가지.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는 부가세가 있으면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자, 9번 보세요. 총실제 거래 가격란은 전체 거래 가격이 되겠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니까 가로 안에 잘 보세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그러면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가 되겠지. 총 거래 전체 거래 가격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10번 종전 부동산 난. 그러면 종전 부동산이 있는 경우면 작성하겠지. 어떤 경우냐면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이 있잖아요.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한다. 분양권 전매 아닙니다. 입주권 전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앞 페이지에 347페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의사항 중에서 밑에 유의사항 중에서 5번 있죠. 5번.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자, 거래 대상 종류가 뭐라고?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밑줄 까볼게요.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8번 물건별 거래 가격, 9번 총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가 있으면 포함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잖아요. 이 신고 대상 4개에서 1번 있죠. 1번. 1번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맞죠? 2번, 3번, 4번은 부가세가 있으면 포함된 금액을 적어라 그 말이에요. 요거 부가세가 포함되냐 제외되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1번은 제외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포함된 금액이 있으면 그 말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신고서의 작성 방법까지 봤어. 방금 했던 것들은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받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런 서류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예요. 350페이지. 452페이지에 법인이 신고할 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 신고할 때 법인 신고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법인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건 딱 기재하게 돼 있지요. 등기 현황하고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기재하게 돼 있지요. 요런 걸 제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네, 됐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354페이지에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조사부터 해서 중개 실무까지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시험 나오는 것들이고. 자,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뭐 내용이 그래 어렵지 않잖아, 그죠? 어렵습니까? 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이죠. 다음 내일 금요일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